보컬 시작했다잉. 자, 시우야, 거듭제곱근의 정의. 죄송합니다. 왜? 뭐가 죄송한다. 거듭제곱근의 정의. 잠시만요. 어떤 섹스 그래. 제곱했을 지연이가 해보자. 때 어떤 섹스를 섹스 제곱해서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X는 풀마 루트 A라고 그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시우야, 얘 의미는 뭐야 그러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제곱하여 a가 된 인수.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 제곱해서 음수는 없으니 a는 뭐여야만 한다? 양수여야만 한다. 0이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루트 0은 0 루트 1은 1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질을 얘기할 수 있다. 루트 a의 전체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 안에서 제곱이야. a의 제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 안에서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야. 얘 뭐라고 했었다? a. 근데 이 모두가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양수여야 하죠. 네. 그쵸? 얘는 양수이든 음수이든 실은 상관은 없는데 a 그대로 나오려면 얘가 양수여야 하거든. 그쵸? 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네 개가 항상 성립하려면 a라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0일 때는 의미 별로 없으니까 양수일 때 성립한다, 양수여야만 성립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안에서 제곱이야. 네. 안에서 제곱하는 i는 결과가 항상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수로 할 때는 그냥 하시면 되고 문자일 때는 그 경향을 파악해서 써줘야 하는데 결국 얘가 전체 제곱일 때만 이야기입니다. 다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일 때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되나요? 전체 제곱일 때만 얘기입니다. 오케이? 전체 제곱일 때 예를 들어서 a-b의 전체 제곱일 때는 제곱 없앨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가 양수이면 그대로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기만 하면 돼. 그거에 대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요. 됐나요? 얘가 양수이면 그대로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시면 되고요. 등호는 어디부터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등호 여기다 붙이고 끝내버립니다. 됐습니까? 얘는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얘랑 A의 절대값의 결과도 항상 뭐야? 양수예요. 그래서 경향이 똑같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셔야 돼. 됐습니까? 자, 이 다음은 뭐 그 제곱근의 계산이고 분모의 유리화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하는 김에 곱셈 공식도 할까? 왜? 알았어. 이제 잘해? 네. 알았어. 곱셈 공식, 변형식까지 잘 넘어가셔야 되고요. 곱셈 공식까지 하면 안 돼요. 곱셈 공식까지 해? 합시다.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뭐 해주면 돼?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 뒤에 거의 제곱. 앞뒤의 구분은 수 뒤에서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앞뒤가 똑같을 때 합한 거 곱하기 뺀 거의 곱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뭐 한다? 빼는 겁니다. 자,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곱. 얘는 합과 곱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일단 x의 제곱에 상수함끼리의 합에다가 x를 붙여주시고 상수함끼리의 곱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얘는 뭐 x의 개수끼리 곱한 거에다가 x제곱 써주시고요. 안에 두 개, 밖에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느낌이 뭐냐면 x에 대한 1차항에 대한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얘들에서 AD 플러스 BC
거기에 상수함끼리의 곱을 써주시면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곱셈 공식은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에 대한 변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쵸? 합과 곱 갖고 이야기하는 건 즉 대칭식 갖고 이야기합니다. A, B의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 식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 식들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얘는 등식의 성질은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곱한 거의 뺀 거의 제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합한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했으면 곱의 2배를 뭐 해줘라? 빼주는 거고 뺀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했으면 곱의 2배를 뭐 해줘라? 더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곱의 4배를 뭐 해서? 더해서.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곱의 4배를 뭐 해서? 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갖고 만약에 B가 A의 역수라면 역수 관계는 무슨 의미입니까?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입니다. 되게 귀찮은 듯이 얘기하는데. 아, 그래. 자, 그래서 A 곱하기 B를 우리는 뭘로 보면 된다? 1로 보면 된다. 그래서 역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면 되고요. B를 A분의 1로 바라보면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곱의 2배를 뭐 해서? 빼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뺀 거의 제곱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곱의 2배를 더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곱의 4배를 뭐 해서? 더해서 이야기하고요.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하고요. 곱의 4배를 빼서 이야기합니다. 곱의 4배가 중요합니다. 더하고 빼기는 금방 외워집니다. 오케이? 2배와 4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곱셈 공식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얘들 갖고 활용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로 가죠. 그죠? 우진아,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공통인수 찾기부터 항상 시작입니다. 오케이? 공통인수 찾기, 그 다음에 안 보여.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인수분해 공식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이한 형태들입니다. 오케이? 특이한 형태들 중에서 우리가 어쨌든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 특이한 형태들이 그 공통 인수가 생기게 만들게 하든가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 식의 형태로 만들 수 있던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시는 특이한 형태들인 겁니다. 오케이? 걔들 말고 나머지는 역시나 뭐 그냥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건 이제 공부하시다가 다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목적은 방정식이니까. 자, 얘들 여기까지 이용을 해서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2차 방정식은 일단 x에 관한 2차식은 0이고요. 방정식의 해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등호를 만족시킨다라는 게 좌변과 우변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같도록 만드는 아이인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식은 0으로 정리만 되면 2차 방정식이야. 그런 애들 중에 식의 형태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은 q라는 꼴이 있다 이거지. 여기에서 a만 0이 아니면 돼. 나머지는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이랬을 때 x의 표현은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 그쵸? 젤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a분의 q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a만 0이 아니면 돼. 나머진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식의 형태가 눈에 익어야 돼. 얘가 여기에서 a 빼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0일 때 가지고 식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그 식의 모양이 내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안 익으면 실은 그냥 전개해서 근해 공식을 활용하든 인수분해를 활용하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근해 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인데 그 인수분해가 되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1차식이 0이 되면 나머지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등호를 만족하게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지만 1차 방정식을 2번 풀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보인다라면. 됐습니까? 실은 이게 그 수의 범위가 실수의 범위 혹은 복소수의 범위까지도, 그러니까 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눈에 보인다라면 그걸 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는 유리수의 범위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가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할 때 수의 범위가 복소수라고 해서 허수의 범위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확장이 되면 실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보기도 해. 근데 실은 그건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가끔 어렵게 낼 때는 그렇게 낼 때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인수분해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해를 구한다는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의 형태, 여기에 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와 베타라면 자, 이 두 근이 어떻게 나왔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있고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나왔을 거란 이야기야. 됐나요? 그렇다면 이식과 이식은 완벽히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이식과 이식은 완벽히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식과 이식이 어떻다고? 같다고. 여기까지가 중등 과정인데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알고 최고창의 개수를 알고 있다라면 두 군이 알파와 베타인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되나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형태를 일단 만든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모두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군이 만약에 주어졌어? 그러면 두 군이 주어지고 x제곱의 개수 주어졌다면 두 군의 합의 부호 반대가 x의 개수, 두 군의 곱이 상수항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고등과정까지 넘어가면 얘 전개해서 둘을 비교하면 두 군의 합은 얘분의 얘 부호 반대, 두 군의 곱은 얘분의 얘,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에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요거까지 흘러가야 돼. 근데 이거를 중등에서 딱 끊어버리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해버리고 그냥 한다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갖고 써먹으시면 되고, 실은 여기까지 해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뭐가 안 돼, 안 되게. 되나요? 자, 이번엔 2차 그러니까 지금 2차 방법 중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한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총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 안에서 못 푸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해 공식을 뭐 외워지도록 공부해야죠. 억지로 외우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케이? 진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 유도하는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든다고? 1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변 a로 나눌 거고요. 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 양변에 뭘 더하면 돼? B분의 A 4A x 개수 2분의 x 개수 한 다음에 거기에 제곱.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얘의 절반한 거의 제곱. 그러니까 a, b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입니다. 됐나요? 그걸 양변에 더하면 되니까 얘는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로 되어 있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좌변은 완전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의 형태거든. 그래서 근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분모 통분되어 있어.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고요.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이야기해야 될 건 휴대폰은 끄시오. 끄고 여기를 봐야지. 자꾸 밑에를 보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얘 갖고 모든 해를 다 구할 수는 있는데 식이 복잡하니까 항상 계산하지는 말자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언제 식이 성립하고 언제 식이 성립하지 않냐? 근호 안에가 음수이면 식이 성립하지 않고 근호 안에가 0이면 0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를 계산하면 되고 근호 안에가 양수이면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서 더하고 빼고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가 나온다? 두 개. 2개가 나옵니다. 3개 이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결국 근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대문자 D로 이야기하고 우진아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입니다. 이 판별식이 음수이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고요. 판별식이 0이면 근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로 계산하시면 된다. 여기서 A가 뭐게? X제곱의 개수. B가 뭐게? X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아니라 위치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편의상 식으로서 이야기하려고 A, B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을 해주시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구하는 건데 이때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 구하는 거죠. 네. 됐을까요? 네. 그래서 판별식 먼저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얘를 갖고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갈게요. 함수가 일단 뭐니? 함수요. x의 변화를 보면 x가 변함에 따라 y의 변화를 보여주는 x와 y 사이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입니다. 됐을까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집합을 배우고 나선 정의가 바뀌거든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 됐습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풀어 쓴 거야. 오케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고요. 그래서 함수의 식은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함수식은 y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x에 관한 식 그대로면 그냥 x에 관한 식이야. 여기에 는 0이 붙으면 뭐라고 불러?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불러. x에 관한 식에 부등호가 붙고 0이 붙으면 뭐라고 불러? x에 관한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내가 몇 차인지도 얘기 안 했어. 왜냐면 x에 관한 식이 몇 차이냐에 따라서 몇 차식이 결정되거든요. 됐습니까? 네. 부등호가 붙어서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 y는 x에 관한 식이야.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면 얘는 함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식은 무엇을 보는 거라고요? x와 y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관계?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앞으로 함수를 매년 배울 텐데 함수를 공부할 때마다 이건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x랑 y라는 저기 방정식을 이제 저 함수식 꼴로 곱시면 그게 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때 xy에 관한 식, xy에 관한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y는 x에 관한 식,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직선으로 바라봤죠. 함수식으로. 1차 함수식으로. 그게 가능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함수식이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x가 하나 결정됐을 때 y가 2개 이상이 나오면 걔는 함수식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그러니까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니까 못 봐. 네. 되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이 함수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x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왜? 쉽게 쉽게. 누가 결정해? 내가 내가 결정합니다. 혹은 문제가 알려줍니다. 그에 따라 y가 어떻게 된다?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 갖고 보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러니까 뭘 그려서 보는 거야? 그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뭐에 변할까? Y의 y에 변합니다. x의 변화는 누구 맘대로 바꾸면 돼? 내 맘대로 바꾸면 돼. 그래서 모든 개념에서 x의 변화는 증가하는 거로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개념서에서 x는 뭐 하는 걸로만 얘기한다고? 증가하는 걸로만 얘기해. 그에 따라 y가 증가하냐? y가 감소하냐야. y가 증가하니까 증가함수고 y가 감소하니까 감소함수야. x는 항상 뭘로 보면 돼? 증가하는 걸로만 보면 돼요. 되나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 보는 방법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뭐가 증가한 거야? Y가 y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려졌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뭐가 감소한 거야? y가 감소한 거야. y가 라는 말을 생략한 것뿐입니다. Y가 되나요? 그럼 우리가 책을 보거나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 y가란 말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네. 이렇게 안 보니까 그래프가 어렵고 함수가 어렵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함수 되게 쉬운 겁니다.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함수식은 이런 형태이기만 하면 다 함수식이야. 그 무수히 많을 거잖아. 그죠? 그 중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몇 가지만 공부하는 게 고3까지의 함수입니다. 되나요? 그 중에 우리는 1차 함수 공부했고요. 지금은 2차 함수 공부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2차 함수 같은 경우, 자, 2차 함수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식을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가 편해지거든? 됐나요? 네.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에서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됐나요?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함수, 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야기를 안 해. 근데 그 형태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편해집니다. 됐나요? 그럼 왜 1차 함수일 때 이 얘기를 안 했을까? 1차 함수에서는 기본형, 표준형이 똑같아. 심지어 일반형도 똑같아. 그러니까 기본형, 표준형과 일반형이 똑같아.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이야기하긴 힘들고요. 2차 함수에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럼 일반형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든 어디에서든 식으로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이 형태 얘기하는 거야.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입니다. 표준형이 2차 함수의 표준적인 식의 형태이거든요. 그래프로 바라볼 수 있는 뭐 2차 함수의 표준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식의 형태란 말이야. 함수는 항상 그래프로 바라봐요. 그래서 표준형이 어떤 형태인지 잘 알아야 돼. 그 형태이면 2차 함수의 형태구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 됐나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형 먼저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 됐나요? 기본형은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아이야.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이 어떤 형태인지야. 걔가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입니다. 평행이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확실하게 더 배우는, 1학년 거 할 때도 확실하게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평행이동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으면 원래의 식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도 하죠. 근데 2학년 때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밖에 이야기하지 않고요. 걔는 Y 절편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물론 중3 것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확실한 이해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그 시기 그렇게 이동한다를 알고 계시면 돼요. 도형의 이동 파트 공부하신 분이면 이해할 수 있고요. 됐을까요? 고1 과정 도형의 이동 파트. 됐을까요? 네. 졸려? 힘들어? 네. 그래? 10분 남았는데요. 일단 시계 형태만 눈에 익혀드릴게. 좋아요. 다시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 집어넣을 거고요. 네.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함수식으로 정리한 게 표준형이야. 그러면 기본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기본형의 그래프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을 거야. 됐죠? 네. 이게 평행이동한 식인데 얘가 함수식의 표현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함수식의 표현을 해버리면 돼 그냥. 아, 네. 이게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셔야 되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이미 공부 다 했다? 네.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되거든. 맞아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고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 다음에 가면 돼.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행위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놓고 식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오늘 퇴근은 못한다. 그래서 좀 남았네.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외요가 아니야. 얘는 그냥 점을 넣어서 확인해 봤더니 항상 이렇더라야. 항상 이런 애들이니까 얘들은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 됐나요? 어떤 아이냐면 A가 뭐가 돼? 여기서 A는 0이 아니겠죠, 무조건. 네. 2차식이니까. A가 뭐가 되던 X가 0일 때 Y가 뭐야? 지향이요. 0이야. 반드시 어느 점 지나? 완전. 원점을 지나는 아이고요. 기본형에서야. 이 기본형에서. 네.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X 아, 1대 1 A요, A. X가 Y가 A야. 맞아요. A를 1이라고 보자 그냥. 네. 계산 편하게.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1이요.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야? 1이요. 마이너스 1. 1 제곱. 1. 제곱. 제곱이에요. X가 2일 때 Y가 얼마야? 4.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야? 4. 무슨 얘기냐면 대칭. 그렇지. 원점이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인 점들이 찍혀. 그것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이면 이쪽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어느 한 축에 좌우 대칭인 곡선으로 그려져요. 예. 됐나요? 네. 이 축의 이름이 뭐냐면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칭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정식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럼 이 축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즉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라는 표현만 하는 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기본형에서의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 0.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원점. 원점. 그래프에서. 중심이시. 꼭지점. 그래프에서 이 점의 이름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조형번이 고형이 지켜오지. 그래서 기본형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어디다? 0. 0. 0,0인 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그래프만 항상 그려질까? 기본형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반드시 원점을 지나기도 하면서 맞나요? 네.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되겠죠.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형의 그래프는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래로 볼록이거나 볼록 위로 볼록이거나 몇 가지? 볼록 두 볼록 가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볼록 볼록. 이상하게 오잖아. 알았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두 가지밖에 없고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마이너스.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보면 플러스. 플러스, 즉 양수일 때. 예. 위로 볼록일 때는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마이너스. 음수일 때입니다. 다시 이 형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 이 형태에서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됐죠?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판단이 끝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이야기 다 해.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야. 되나요? 그래 놓고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평행이동하면 꼭지점의 평행이동 갖고 이야기하면 끝나겠죠.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옮겼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P, 큐. Q인 겁니다. 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이미 결정이 끝난 겁니다. 맞아요. 네. 됐나요? 네.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의미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어요. 없다고 좌우로, 했습니다. 좌우로. 좌우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의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겠죠. 네. 됐나요? 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될 거고 그래프의 위치가 결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표현하는 식이 이 표준형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할 거면 반드시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어떤 형태에서만 보면 돼? 일반형. 기본형에서만 기본형. 보면 됩니다. 그럼 식으로서 우리가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식의 형태는 뭐라고? 일반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이 무슨 형으로 바뀌어야 돼?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뀌는 건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네. 그게 2차 방정식의 근해고수 유도하는 과정과 어떻다고? 같다. 유사하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됩니까? 네. 이 흐름이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이 그래프와 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네. 그걸 해결하는 게 활용 쪽이라는 거죠. 이러면 네. 3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그럼 뭐해? 네. 거의 잘못 앉아가지고. 자, 중학교 3학년 거 숙제. 몇 줄까지요? 개념표는 없고요. 예. 근데 유형표는 점수 전까지? 청수 전까지요? 95쪽까지요.